자, 현대 기아차가 많이 주가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에 도달을 했는지,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그 현대 기아차의 어떤 공급 체인을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이 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또 이 자동차 주식은 이게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또 내리면 계속 내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계속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다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고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품주에 대한 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완성차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생산량이 보면 이거는 이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든 것 중에 재고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생산량 기준으로 일단 해보면 현대차가 399만 대, 기아차가 289만 대, 기아차 조금 적게 생산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 399만 대 중에서 국내 생산이 195만 대, 약 48.8%, 해외가 51.2%예요. 204만 대고요. 기아차도 역시 비슷합니다. 반반 정도죠. 그죠? 국내가 55.6, 해외가 44.4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상당히 아직까지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이거는 뭐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공장 이전이 그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또 국내 또 어떤 소비량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이제 감안을 했는데 보시면 현대차가 이 195만 대 중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는 35%밖에 안 돼요. 한 70만 대 정도고요. 그럼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로 수출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수출이 이제 그 주로 많이 하는 쪽이 미국입니다. 이 중에 124만 대 중에서 거의 한 46% 정도가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미국 관세가 이게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미국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차가 자꾸 미국에 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 195만 대를 다 소화를 못해요.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하니까 결국 나머지는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 외로 수출이 되면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소비량이 이제 미국이 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 즉 관세가 없는 거죠. 관세가 없는 쪽은 보면은 51.2%가 이제 해외 생산되니까 이게 약 204만 대쯤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인도예요. 38.8%, 그다음 미국 20.6%, 중국 이렇게 돼서 나머지는 좀 미미한데 그래서 보면 현대나 기아는 인도에 상당히 어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생산에서. 그러면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관세 부분도 있지만 그 물류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 인건비, 저임금, 뭐 그다음에 그 나라의 생산에서 그 나라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 자동차 소비량, 그거는 이제 자동차 소비량은
이 GDP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만 자동차 소비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고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한 나라에 자동차를 많이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인도의 어떤 성장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161만 대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55.6%죠. 이 중에서 소비되는 거는 34%밖에 안 된다는 거죠. 판매량이. 그럼 나머지 66%는 또 역시 해외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직접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118만 대인데 이 중에서 인도가 25.3%로 두 번째고요. 미국이 26.9%, 1등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생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좀 좋죠, 그죠? 현대차는 20.6%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26.9%로 해외 생산 비중이 미국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2025년도에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완공되면 30만 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아차보다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죠? 현대차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멕시코, 중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중국은 왜냐면 이제 자국이 이제 자동차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중국에 그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가 중국 비중을 낮추고 미국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인도죠. 인도에 많은 공장을 해서 생산 능력을 늘렸지만 인도에 대한 판매량이 얼마가 될지 이건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좀 빨리 결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주요 수출국을 보면 미국이 46.6%, 유럽이 31%, 기타 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기차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인건비가 싼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비싸단 말이야. 그 현대기아차 월급도 많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좀 이 관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다 소비가 안 되니까 나머지 한 66% 정도는 또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수출이라는 것은 관세 영향도 있지만 그 물류비가 자체가 발생을 해요. 운송비가 발생하고 또 국내 생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의 단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의 어떤 단가가 높아지는 이 35%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을 올리는 거죠. 국내 차량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해외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65%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현기차가 수익을 내려면 국내 생산 비중을 결국 이제 낮출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이제 보면은 현기차는 이게 뭐 또 국내 기업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 공장도 많고 또 해외 전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그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국내 그 현기차의 그 근로자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을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수익이 된다고 전부 다 공장을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얘기보다가 결국 이제 미국의 고관세가 현기차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면 미국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왜 그러면 중요한가를 따져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소비량 중에서 한 15% 정도를 미국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서 1580만 대가 미국에서 팔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양은 이 중에서 65% 정도가 되고 35%는 수입을 하게 됩니다. 553만 대 정도가 미국은 수입을 해요. 이 주요 수입 국가는 멕시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아직 뭐 중국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직 못하니까. 그런데 이 멕시코 공장도 보면 안에 멕시코 안에서 미국 공장이 있고 일본, 독일,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상당히 고관세를 매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도 있지만 멕시코에서 가는 자동차도 있단 말이에요. 멕시코에 한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5%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여러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독일 자동차도 있고 일본 자동차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다는 거죠.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관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독일은 이제 미리 공장을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관세를 안 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증설 시기가 좀 늦었다 이거죠. 그리고 생산량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이 생산하는 게 이제 그 빨리빨리 만들 수 있고 또 품질이 좋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국내에서 고품질의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왔던 거지. 그런데 이제 관세가 매겨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고품질이라도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한 170만 대 정도를 미국에 팔았고 이 중에 한국 GM도 뭐 42만 대.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 중에서 현기차가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동차를 경계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한 어떤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자동차 부분에 이제 이 관세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좀 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외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그 수출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현지 생산을 좀 많이 늘려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세계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 뭐 인도라고 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어떤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제 미국의 이 고관세 정책은 지금 트럼프가 오락가락 하지만 계속 미국은 이 자유무역을 벗어나서 폐쇄적 공급망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자꾸 유도를 해서 일자리를 미국 내에 만들려는 게 미국의 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자꾸 늘려가지고 이 관세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 관세 피해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고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이 있으니까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4일 지금 11시 30분 현대차 주가입니다. 지금 1.3% 상승해 가지고 17만 9,700원 있는데요. 예, 먼저 그 MACD 보시면요. MACD는 영선 아래로 훨씬 떨어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볼린저 밴드 터치 했을 때 21만 원 정도에서 이미 매도 사인이 떴고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보시면요. 이 하단하고 검정색이 하단이고 빨간색이 상단 아닙니까? 이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 폭이 넓어지면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려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뭐 1.3% 올랐지만 이것은 지금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봉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게 내렸어요. 2023년도 보시면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보더라도 거의 하단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장이 증설이 많이 되고 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올 연말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그 지지부진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차, 기아차로 당장 뭐 수익을 내는 건 좀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 기아차 보시면요. 자, 주봉을 보면 뭐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일봉을 보면 역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생산량 분석을 해봤지만 기아차는 그래도 이제 그 미국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그 현지 생산 부분 쪽하고 한번 비교를 아까 해봤는데 일단 뭐 그거는 일단 좀 떠나서 뭐 둘 다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현재는 좀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볼린저 밴드 빼고요. 일목균형표 한번 보면 일목균형표는 그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이걸 봐야 되니까. 일목균형표 한번 보시면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죠?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하락할 여지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일목균형표 보시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내리고 있고요. 개인 이 녹색 선이 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개미들이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개미들이. 기아차도 보시면 기아차는 그래도 신용잔고가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많지 않고 개인 비중은 좀 높고요.
그래서 뭐 굳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기아차가 좀 나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두 개의 차트는 다 비슷해요. 거기서 그건데 이 기아차는 해외 공장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거든요. 어, 미국에서 26.9%를 생산하고 있어요. 128만 대 중에서. 그런데 현대차는 기아차보다 생산량이 많잖아요. 규모가 204만 대를 총 생산하는데 그중에 미국이 20.6%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고관세에서 좀 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뭐 다 자유로운 건 아닌데 그나마 기아차는 생산량도 현대차보다 작고 또 미국에서 현지 생산량이 현대차보다는 그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가 문제죠. 기아차는 미국의 비중이 낮지만 멕시코 비중이 또 20.9%로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 고관세를 더 많이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만 딱 보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나아 보이는데 이 멕시코를 고려를 하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안 좋죠. 그리고 현대차는 2025년도에 30만 대 전기차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멕시코가 걸림돌이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현대차가 더 이 관세를 좀 더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다 빼고요. 다 빼고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기아거든요. 결국 현대기아차는 이 대형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국 주식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기아는 보시면 이 신용잔고도 나갔지만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다 빠져나갔고 상태고 이제 기관들이 이 고동색 부분이 기관들이거든요. 기관들의 비중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끝까지 올렸다가 다 나갔지, 그죠?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